네, 지금부터는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염수관 차장과 시장의 특징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에서 핫했던 테마부터 또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까지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 김해신공항이 이제 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으면서 대안으로 또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물망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제 또 테마가 형성이 됐죠, 대표님. 네, 네.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셔야 될 부분들은 정치적인 힘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네. 이 정도가 단 것 같고요. 한 지금 벌써 한 17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17년 동안 네. 7번의 용역을 줬는데 이랬다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쌓입니까? 네. 일단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어떤 또 이제 정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시도는 하는데 또 바뀌는 모습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가덕도 신공항은 또 여당에서 추진을 하면서 변화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네. 또 관련된 종목들은 벌써 그 전부터 들썩들썩이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또 강하게 변화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일단 흐름은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또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실체가 없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삼보산업, 덕신하우징 정도만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또 실체 없다는 얘기 나오니까 주가가 또 급락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새만금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또 이어지고 있었던 관련된 이런 지가의 상승과 관련된 쪽의 종목들,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떤 정도 단기적인 시세만 이어질 뿐 추세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현상은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단기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에 하나 이런 테마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네.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서 네. 그냥 한 단계 지금 레벨업된 상태니까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칠성인데 특징주로 참 오랜만에 만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주류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모처럼 약세장에서도 큰 폭의 반등을 보였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거 어제 원고 쓰면서 정말 네. 오랜만에 보던 그러니까요. 종목이라 네. 아예 저도 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이거 살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내용도 네. 괜찮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음료 쪽에서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칠성 사이다라든가 이런 이제 음료 쪽은 뭐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 건 다들 아실 텐데 이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키팩터가 뭐냐면은 주류 쪽입니다. 이 주류 쪽에서 뭔가 매출액이나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3분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소주 부분에서 판매량이 그동안 계속 감소를 했는데 이 소주 부분에서 이제 판매량 감소가 이번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2% 정도 성장률이 좀 나와줬고, 그다음 맥주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게 그 클라우드 맥주가 이게 사실 롯데그룹이 또 예전에 뭐 불매운동에 또 타겟이 돼가지고 한때 좀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들어와서는 이제 성수기 맞아가지고 이 클라우드 특히 이제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좀 호조를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 실적을 내줬습니다. 한 43%나 맥주 부분이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려했던 이제 주류가 거의 이제 역성장이 끝나면서 성장으로 터닝을 했는데 그동안 뭐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거죠.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앞으로는 좀 롯데칠성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어떤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또 보니까 그 지금 주가 수준만 봐서는 그러니까 주류 사업 가치를 아예 0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가 뭐 주류 사업을 당연히 0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가치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주가 충분히 지금 한 이제 10만 원 밑에 있는데 한 11만 원까지 가도 뭐 여전히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좋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또 너무 오른 것들에 대한 이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기업들이 또 하나씩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정말 눌려 있었는데 뭔가 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계기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롯데칠성 같은 기업들이 당분간 또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좀 매수 기회도 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게 월봉인데
올해 정말 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2015년도부터 보면 정말 너무할 정도로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이젠 좀 중장기적으로도 주가 바닥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주가 상승률 그 순위에 롯데칠성이 들어왔길래 이게 네. 특징주로 넣을까 말까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접하는 종목이라 아무래도 뭐 리포트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이제 유안타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된 것 같고 뭐 보니까 지금 접근하기에 충분히 또 괜찮은 자리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아제강인데요. 그린 인프라 성장이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더해지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강관 쪽입니다. 네. 한때 이제 미국의 관세부가 얘기 나왔고 거기다가 또 이제 송교관 쪽에 또 강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또 이제 유가와도 네. 연관이 있을 상황들인데 유가가 좀 많이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출 기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위축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괜찮습니다.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 해상 풍력 관련된 쪽에 어떤 강관 쪽이나 아니면 뭐 LNG 터미널용 이쪽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말 뉘앙스는 것이다입니다. 예, 지금 당장은 아직 뭐 보여준 건 없는데 그렇게 돼서 친환경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수주의 기회가 늘어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또 것이다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 수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기대감이 좀 앞서면서 움직이는 측면 쪽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부각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PER 6배 그리고 PBR 0.4배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받으면서 앞으로의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또 지금 철강주들 괜찮죠. 네. 포스코를 비롯해서 괜찮은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린 얘기는 어떤 요즘 건설주 쪽에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서 건설주 움직이게 되면은 약간 이제 철근 관련된 대한제강 얘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벌써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됐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또 철근 관련된 쪽도 건설업황 턴하면서 변할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동부제철이 KG그룹으로 인수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KG 동부제철도 관심이 살짝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주봉상의 패턴들인데 일단 지금 직전 고점 때 분할하고 나왔던 부분들을 이제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관점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주가 속도가 좀 더 빠르진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실적 흐름들을 반영하고 기대감을 반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저평가를 해소하는 관점 쪽에서 나온다고 하게 되면 한 10만 원대 부근에 대한 고점들을 안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때 의료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속도는 좀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딱 신고가 돌파를 또 앞둔 자리여가지고 궁금했는데 일단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에 대한 종목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특징주로 한번 다루면서 또 차장님과 얘기를 나눴었던 종목인데 전일이자 증권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9월 당시에는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봤는데 오늘은 KTB투자증권의 이혜린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역시나 좀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를 상당히 또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는데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해서 지주사의 적정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주가 최근에 15만 원 터치하고 다시 9월에 그 자리 13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그때 9월 방송에서 30%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전망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 다시 보기로 또 보고 왔거든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 동아소시오도 사실 그 8월, 9월부터 사실 증권사 이제 보고서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다들 관심들이 없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보고서 좀 관심을 가져봤는데 그 자회사들이 되게 좋은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갑자기 콜드체인 관련해가지고 용마로지스라는 그 회사가 원래 화장품 전문 물류 회사인데 이 또 콜드체인의 광점이 있어서 이 백신 같은 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물류를 또 담당할 수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움직임이 나왔고 또 자회사 중에 DM바이오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CDMO 같은 거를 하는 건데 캐파 8,000리터 정도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낙 또 이 CMO 사업
비즈니스가 곽강을 받다 보니까 이쪽도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ST팜 또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네. 한 33% 가지고 있는데 ST팜 이제 계속해서 뭐 생산량 늘린다 또 RNA 뭐 방식의 어떤 이제 그 유전자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이쪽 CMO 시장도 뭐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지금 자회사 지분 가치가 지금 통틀어서 한 1.7조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한 8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룸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15, 16까지도 보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이 종목을 관찰하다 보니까 네. 조금 지금은 약간은 그 너무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약간 테마성 종목처럼 막 움직여 버려요. 주가 흐름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좀 우량주 같은 경우는 테마적인 움직임보다는 좀 완만하게 좀 천천히 그리고 펀더멘탈로 좀 반영이 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콜드체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좋은 유통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붙다 보니까 최근에 그쪽 이 테마로 아예 엮여 버렸어요. 한마디로 손을 타게 됐군요. 예, 아예 손을 타. 그러니까 지금 네. 최근에 막 주가 막 보시면 거래량도 막 터지고 윗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리잖아요. 이게 보통 대형주는 저런 모습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렇다는 거는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도 단기 매매 굉장히 좀 그 하고 있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이제 재료들이 나오면서 위에서 파는 사람들 또 더 갈 것 같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막 충돌하면서 붙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로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올라갈 때 지금 단기로는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때가 좀 너무 타가지고 조금 좀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4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한번 좀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관심 없을 때 한 12만 원까지 내려와서 또 관심 없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이렇게 좀 그 꺾였을 때 그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9월에 이미 방송에서 30%의 추가 상승 여력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미 좀 시기는 지난 것 같고 네. 뒤늦게 이제 11월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KTB 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뭐 16만 원, 17만 원, 하이투자증권도 이쪽 라인으로 제시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동아솔시오홀딩스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은 현대오토해범인데 이 종목만 보면 저는 김민수 대표님이 생각이 납니다. 일단은 뭐 그때 짚어주셨던 호재들이 좀 많았었어요. 디지털 뉴딜,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등 호재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 결국에는 또 신고가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현대차가 신산업을 키운다라고 네. 하게 되면 거기와 같이 맞춰서 키울 회사가 뭘까라고 봤었을 때 꼽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런 쪽에서 현대차 그룹의 IT를 담당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으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도 강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 외에 또 현대차가 관심 많은 게 이제 그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 있죠. 아. 네, 보스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하는 쪽에서 로봇 관련된 쪽도 관심이 높다. 그 영상 보셨습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쪽에서부터 이제 PAV라고 하는 개인용 어떤 이동체, 특히 왜 그 서울시에서 중국산 갖다 쓰느냐라고 말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신산업의 IT 기반 쪽으로 나가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필요한 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각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현재는 SI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관련된 업체인데 그러면 지금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이제 조금 더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 좀 더 강화되느냐라는 쪽을 보려고 사업 보고서를 열심히 봤는데 네. 인력 확충이나 R&D는 좀 많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쪽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갖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 성장세는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가는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7천억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살짝 비싼 수준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특히 한번 지난 11월 초 같은 경우 주가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기술적 패턴인데 놓쳤습니다. 못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한 단계 더 가는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직전 고점 때 부분 상장했던 이후 정도까지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9만 원대 안쪽까지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9만 원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한번 수익 실현을 했다가 대응한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좀 먼저 반영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 뭐 이런 얘기로
제가 들으면 될까요? 정리 잘하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 에바까지 저희가 특징주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관심주 들어볼 텐데 먼저 리뷰부터 해볼게요. 11월 16일에 염 사장님이 관심주로 PSK를 소개해 주셨는데 지난 월요일에 목표 주가 36,000원을 넘어섰는데 제가 어제 빠뜨렸더라고요. 한번 리뷰하고 오늘 새로운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PSK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반도체 주들이 지금 주도주로 완전히 등극을 했기 때문에 관심주로 계속 이쪽 섹터 네. 미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여기서 좀 끝난다기보다는 어제 좀 사실 반도체 이쪽 섹터가 좀 흔들리긴 했어요. 삼성전자부터 좀 시작해가지고 근데 일단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 매물과 좀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물 소화 과정도 거치면 또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PSK뿐만 아니라 삼성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시고 연말까지는 좀 계속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네. PSK는 어쨌든 이제 글로벌 1위 이제 그 PR 스트립 장비 강강액을 제거하는 그 장비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사상 최고까지 지금 돌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한 4만 원까지는 더 레벨업은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2, 3일 정도는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4만 원 갈 때까지는 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좀 들고 가시고 다만 제가 손절가는 잡아드릴게요. 이게 네. 주가 올라왔으니까 33,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라인이 깨지면 일단 그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16일 장 전에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날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무려 14%에 가까운 상승으로 끝이 났고 오늘 이제 가격 라인을 좀 조정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좀 올려주셨고 손절 가격 33,500원이라고 콕 집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이제 영업무역 좀 가져봤는데 아까 어제 이제 또 리포트가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실적이 다 발표가 돼서 네. 그래서 한 번 다 훑어봤는데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는데 주가가 좀 아직 안 오른 기업들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 중에 영업무역이 또 눈에 들어와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이 좀 나왔어요. 이 코로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류 시장이 조금씩 지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더욱더 가파르게 의류 시장이 그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대표적인 뭐 이런 의류 업체들한테 OEM 방식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좀 매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 자전거 사업부 그 스캇이라고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이번에 한 560%나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아무래도 이런 고성장이 계속되지는 않겠죠. 근데 어느 정도 매출액만 좀 유지를 해주면은 내년도 실적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PER이 한 6, 7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년 실적 기준 대비해서. 그렇게 보면 주가 사실 정말 엄청나게 눌려 있었어요. 이게 그 코로나 리스크나 그동안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아까 그 롯데칠성처럼 이제 드디어 좀 턴하는 그런 모습이 좀 감지가 됐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한 31,0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35,000원 전고점 부근, 손절가는 한 28,000원 정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약간 이제 이 박스에 갇혀 있는데 아마 주가가 3만 한 여기 2,0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은 강한 좀 시세가 한 번 더 분출될 수 있으니까 32,000원 좀 넘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또 강한 종목으로 오늘 발굴해 주셨습니다. 영업무역에 대한 얘기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내일 두 분 또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